경인 지역에서는 월곶 분기점에서만 막히고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 경기 광주 방향 서원주 부근과 광주휴게소에서 동곤지암까지 정체입니다. 남부권에서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하만 1터널에서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윤기찬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한 한마디, 누구의 어떤 말, 윤기찬 변호사. 저는 이재명 의원께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국기문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기문란이라고 정의한 걸 보고 이재명 의원님은 대선을 불복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고, 그 수사는 전 정부 때 상당 부분 또 진행이 됐던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늘상 있는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국기문란이다 그러면 지금 본인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검찰이 국가기관이 본인을 수사하는 게 국기문란이다. 글쎄요, 저는 그 언어 형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오히려 이재명 의원께서는 좀 상식적인 해명을 통해서 국민께 할 필요가 있다. 일관되게 지금 계속 비상식적 해명을 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거 때만 잠깐, 당내 선거가 아니고 전국 단위 선거 때만 잠깐 사과하시고, 이 좀 그 법인카드 유용 문제일 때도 사과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 이게 태세 전환이 또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어떤 게 정말 이재명 의원의 입장인지에 대해서 국민께 좀 일관적인 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저는 박순애 장관이 내년 3월에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이게 장관 되고 나서 며칠 만에 대학 총장들 만나서, 3월이라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이제 다음 학기에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대학 교수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지금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8개월 근무한다는 얘기인데, 이분 제대로 인사감정도 제대로 못했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대학 총장들 앞에서 했다는 얘기는, 거기도 대학 총장이 대표분들이 모인 분들인데 본인의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그냥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끌려왔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그냥 대충 하다가 말겠다거나,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동의합니다. 박순애 장관은 그 3월까지 갈 게 아니고 일찍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왜냐하면 인사청문 절차 안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설 수 있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책 위반권자인 장관이 정책 효과를 믿고 위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을 못 갖고 있는 것을 국민께 보여줘서, 저는 그거 하나만 갖고서라도 그만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더 떨어진 양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벌써 수주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죠. 무슨 인사 둘러싼 논란, 대통령실 관련된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논란, 요게 이제 대통령실, 청와대 윤 대통령 주변 요거라면, 그런 거 하면 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고 머리 가고 비대위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 청와대, 지금 자꾸 청와대라고 그러네요. 대통령실과 당이 그러더니 금주에는 이제 정부까지 만 5세 입학 얘기 나오다가 쑥 들어가고, 또 외고는 폐지한다 하다가 또 쑥 들어가고,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당, 정부, 대통령실 이 3박자가 함께 맞아떨어지는 그런 양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함께 맞아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그런데,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컨트롤 타워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크게는 이 만 5세 부분도 공약 사항도 아니고, 그다음에 인수위 정책 과제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큰 그림 없는 거예요. 국정 어젠다 뭘 하겠다는 게 일단 없는 거고, 그다음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 3대 개혁을 얘기했는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마스터 플랜이 없어요. 그게 있으면 그걸 먼저 제시했겠죠. 어떤 발표를 하든지 대통령실에서 해도 되고 당에서 되고, 그걸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실행 방안, 교육 개혁의 실행 방안 중에 하나로 외고 폐지라든지 만 5세 이거 나왔으면
처음에 큰 그림이 있고 쭉 가는 게 아니라 불쑥 나왔는데 이게 뭐 1, 2년 된 문제도 아니고 2, 30년 된 문제잖아요. 여러 정부에서 검토하다가 안 된 문제거든요. 근데 이거를 갑자기 추진해 나왔는데 아무도 찬성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대통령실은 갑자기 열심히 해보시고 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공론을 하라 그러고 완전히 순서도 반대된 거잖아요. 장관도 이게 뭐 폐지할 수 있다 그러다가 차관은 또 아니라 그러고. 그럼 이게 사실은 이번에 그 낸시 펠로우 하원 의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잖아요. 몇 주 전에 오기로 했을 거예요. 휴가도 몇 주 전에 가기로 했고 그럼 휴가 중에 오는 거 다 알아요. 그럼 우리는 뭐 전화통화를 하기로 했다. 방침 정했으면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우리는 전화통화합니다. 하면 돼요. 뭐 만날 겁니다. 안 만날 겁니다. 협의 중입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갑자기 전화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때까지도 결정을 못 한 거예요. 왔을 때까지 결정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전 문제도 그렇고 뭐 국회가 갈지 아니면은 뭐 장관이 없으면 차관이 갈지 같은 거 정해야 되는데 못 정하는 거예요. 전화 통화할지 말지도 미리 정해놔야 되죠. 그것도 못 정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5세 부분도 보면 하는지 마는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없어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무정부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무정부 상태. 정부 있죠. 근데 그 휴가 그러니까 대통령 그 펠로시 그 하원 의장에 대한 그 부분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볼 땐 참모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설명 과정에서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고요. 이 정책 문제는 저도 이게 상당히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관련돼서 사실 국민의 감정선을 부정적으로 건드리는 부분이 이제 지지율 저하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 어젠다를 던지는 거였어요. 찬반이 이슈가 붙게 되고 그렇다면 35%까지는 이제 정책적 어젠다의 그 찬반에 따라서 올라간다고 봤는데 이 5세 이 부분은 역대 계속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해관계자인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유치원 단체, 학교 교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론화를 다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박순애 장관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 데이터 갖고 접근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는데 이것이 알고 보니까 그런 공론화가 전혀 없었고 또는 참모진 입장에서도 보면 이 정책 조율 과정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기대했던 그러니까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을 때 국민적 긍정적 평가 부정적 평가의 대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던 이런 거에 역행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그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국정운영 지지도라고 하는 걸로 한 숫자로 드러나긴 합니다만 그게 무슨 뭐 특별한 하나의 계기가 있다면 그 계기만 극복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양상은 그게 아닌 양상이라서 이러다 보면 사실 뭐 여야 자기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지금 이런 양상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어젠다를 던져도 부정적인 반응이 더 높게 나오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최근에는 소위 그 보수 언론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비판하는 식의 그런 그 기조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뭘 던져도 이제는 안 먹히는 이런 식으로 되면 국가적인 불행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뭔가 일단락은 지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당이 만약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이후에는 대통령실도 국민께 어떤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것이 인사혁신이든 어떤 면이든 뭐 그런 그 순서대로 국민께 어떤 소구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인적쇄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휴가 후에 인적쇄신 한다는 말도 있는데 안 한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청와대나든지 내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올인하는 게 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뭐 전 정권 탓하고 전 정권 수사하고 뭐 무슨 탈북 어민들 그 수사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박수를 받았는지 봐봐요.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김건희 학력 위조 뭐 논문 문제 수사해보세요. 국민들이 박수 안 치겠어요? 치겠죠. 근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고. 논문은 표절이 아니라는 판단이 그것도 내려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또 굉장히 계속 그렇죠. 이야기가 그러니까 길어질 오히려 것 같고. 자꾸 인기 떨어지는 일만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본인이 어떻게 대권 후보가 되고 어떻게 서보는지 보세요. 현 정부 예를 들어 아까 얘기처럼 건진법사 만약에 수사해서 구속시키거나 김건희 학력 위조라든지 뭐 경력 문제 수사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주가적 수사를 제대로 하거나 그러면 국민들이 박수 보낼 겁니다. 아, 살아있는 권력, 주변의 측근 이런 사람들한테 냉정하구나. 네. 근데 지금은 안 해요. 반대 방향이에요.
전 정권, 죽은 정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냉혹하게 어쨌든 수사하고 야당 인사하지만 본인이 가까운 사람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건 그래도 수사인데 그거마저도 방향이 잘못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뭐 민생 문제라든지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엉망이죠. 그러면 뭐 지지율 올라갈 리 있겠어요? 제가 보기엔 10%대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변호사님 너무 그 형용사를 너무 많이 쓰신다. 엉망부정. 물론 이제 뭐 평가의 기준이 있겠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그런 수사를 다 시키신 거 아니잖아요. 검찰이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니까 또 이상한 반응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범죄 혐의죄 나오면 수사해야 되겠죠. 예. 막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억지로 수사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이제 민생 부분인 것이에요. 민생 부분인데 민생에 대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펼쳐도 이게 두각은 이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적 문제 말씀하셨는데 외교적 문제에 문제점이 뭐 있었나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균형 잡힌 외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펠로시 의장 왔다 간 거 의전 소홀이 그 행정부 문제가 아니고 국회 문제라는 또 시각도 있는 것이고 해서 아직까지 분명히 큰 악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국민적 감정선에서 볼 때는 그냥 이 현 정부 하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같은 모습은 국민께 이렇게 가겠다라는 상징적인 모습은 보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 대통령이 어쨌든 도어 스태핑을 아침에 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고 저녁에 하는 걸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네. 자. 유일하게 제가 칭찬했던 게 그 출근길 문답이었는데 딱 곤란한 상황 오니까 이 문자 딱 나오니까 뭐 없는 일정도 만들고 휴가 가버리시고. 자, 벌써 뭐 몇 주째 여권 전반의 어떤 재편, 뭐 쇄신 이런 얘기 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이로다.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밖에 정리할 수가 없네요.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야 되니까 시간 별로 없습니다만 전당대회 지금 뭐 조금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하고도 인터뷰하고 이재명 의원계 정성호 의원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뭐 대략 그냥 이 구도로 가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박용진 의원은 이제부터 달라질 거라고 하던데. 아마 다 그렇게 희망사항이겠죠. 뭐 두 분이 뭐 지금 97세대가 뭐 단일화한다 이기는 보장이 없고 단일화한다 해서 또 파괴력도 없고 그다음에 어차피 두 분은 이제 2등 싸움 하는 거거든요. 차차기 싸움 하는 거고 대부분 이제 이 당원들 투표가 지금 시작됐거든요. 지금 시작되는데도 별로 사실은 큰 호응이 없는 게 투표율이 너무 낮다 그래요. 결론이 이제 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팽팽한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뭐 관심이 가는데 뭐 아마 지금 강원, 대구, 경북에서 이제 공개되고 뭐 내일 정도 되면 제주 공개되고 하면 언니 잡힐 거예요. 지지율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방향이 잡히는 거라서 제가 보기엔 뭐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조기에 그냥 방향이 딱 대세로는 굳어질 거다. 그러니까 두 군데 강원, 제주, 경북 먼저 지금 오늘 오후 4시 그렇죠. 공개하고 저녁에 나옵니다. 저녁에. 그렇죠. 내일은 아마 이제 제주, 인천 쪽 나올 텐데 그러면 아마 거의 방향 잡힐 것 같습니다. 님 변호사. 그러니까 투표율이 좀 23%대로 낮은 게 박용진 의원한테는 상당히 좀 아쉬울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추세를 보면 박용진 의원이 너무 그러니까 과신한 건 아니다. 어느 정도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특히나 이재명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상식적인 또 해명하시고 당내 방탄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또 추진하고 호응하고 방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 박용진 의원의 세를 조금 더 키우는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것이죠. 당내 견제 세력을 어느 정도 완성해 놓은 거기 때문에 조금 전 재미있어질 것이다.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기에 결판 나느냐 재미있어지느냐 두 분의 생각은 좀 다른데요. 그런데 조금 아까 정성호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당대표가 되더라도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을 그만둔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그 당원 바꾸자는 거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당원은 권고사항이지 강요사항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소됐다고 그래서 꼭 당대표 그만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자기는 해석한다라고 하던데 그 해석이 앞으로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무총장이 뭐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게 관련된 경우에는 각급 당직자를 정지한다고 돼 있어요.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한다고. 그렇죠. 그럼 1번이 그럼 이제 그 부정부패 그거에 들어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에 있으는데 대부분은 이제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자에 들어가느냐 이제 거기에 또 물론 대표가 각급 당직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게 이준석 대표 때문에 물거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당대표를 징계하거나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상정도 안 둔 거고 사무총장이 각급 당직을 정지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무총장이 당직자의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임명하는 사람을 염두에 둔 건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 여지가 있어서 저는 무조건 정지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러면 이제 정부 측에서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당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야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당대표라든지 아니면 주요 당직자 있는 사람들한테 저 사람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기소해버린다. 그럼 만약에 당직을 잃는다. 그렇게 악용 여려가 있어서 저는 요거는 만약에 더 재량으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성매매, 부정부패, 뇌물 이런 게 정해져 있거든요. 제명이. 뭐 그렇게 정한다든지 뭐 그렇게 좀 개정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정성호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자동 정지가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나 어떤 행위가 개입돼야 된다는 거죠. 재량사항이라는 처분이. 거죠.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처분 안 하면 처분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처분 안 하면 정지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의 해석인 것 같고 아마 그 해석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또 오히려 또 징계할 수 있는 왜 안 하냐라고. 근데 내부적인 정치 세력 간의 그 다툼인 거고 장기적으로 보면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거 저 징계 의견을 세우고 빼놓고 그거 좋은 건 아니죠. 근데 그나저나 그 전제가 이제 이재명 만약 당대표가 된다고 해놓고 정말 검찰이 기소할 것이냐잖아요. 지금 뭐 한 6, 7가지 수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기소까지 갈까요? 이거 참 너무 섣부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또 보기에는 두 아마 분도 지금 판단하기 쉽지 않겠습니다. 거의 대서까지 있잖아요. 뭐 대장동, 백현동, FC, 뭐 변호사비 뭐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 아마 경찰이 요 부분, 그러니까 법인카드 부분. 법카. 예, 요 부분이 이제 수사 서두르고 있거든요. 뭐 100몇 군데 압수수색도 하고 지금 소환하면서 결국은 이제 관리 책임을 질 거냐. 그 회계 관리 책임자로서 국고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횡령 부분인데 횡령 부분은 쉽지 않은데 국고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관리 책임을 질 거냐. 이 부분이 제가 보기 관건인데 이 부분은 아마 어떻게든지 간에 처벌하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는 이재명 의원까지도 김혜경 그렇죠. 여사 선이 아니라 그 왜 그러냐면 다른 지금 것들은 특별히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몇 달째 수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장동 그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실제로 법적으로 성립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법인카드 유용 문제가 좀 많이 걸리실 거예요.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왜냐하면 인사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인사하는 것이고 관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사인을 하고 인사 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법적 평가. 아마 그 법카가 가장 많이 걸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그것도 역시 지켜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윤기찬 변호사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보스턴이 부른 More Than a Feeling 잠깐 들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죠. 안녕히 계세요.